하유는 어린 시절부터 가는 곳곳마다 시선을 받을 정도로 타고난 외모 덕에 별다른 끼나 재능 없이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처음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으며 순탄하게 급성장했다. 물론 그로 인해 좋은 시선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었다. 그를 향한 시기 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렇다 할 능력이나 재능도 없이 반반한 외모로 얻은 인기는 곧 사그라들 거품이라고 말하며 무시하고 깔보기도 했다. 하유도 그런 시선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기에 겉으론 전혀 개의치 않은 척 태연하게 굴며 속으론 자신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도 오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들을 단시간에 그것도 아주 쉽게 얻은 것에 질투가 나 그런 것 쯤으로 치부하며 그들을 더 하찮게 보고 가찮게 생각해 오히려 무시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퍽 거슬리는 이는 있었다. 어느 분야에서든 유난히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에겐 라이벌이 존재하기 마련이었고 그도 그건 예외가 아니었다. 다른 이들은 쉽게 짓밟고 올라설 수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은 그럴 수 없었는데 블루라는 예명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제법 빠른 시일부터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더니 3년 차로 접어든 지금은 대기업이라 불릴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지훈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건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갑자기 족보도 없이 등장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과 같이 입에 오르기 시작하더니 금세 바짝 뒤를 쫓으며 공들여 다져놓은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그가 곱게 보이니 만무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기며 틈만 나면 은근하면서도 교묘하게 험담하고 비하하며 서로를 견제했다.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추앙하는 골수 팬들 역시 둘을 노상 비교하고 상대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과장되게 부풀려 비난하며 공격했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치면 편파적이고 터무니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는 흠집내어 깎아내리려 달려들었다. 그럴 때면 겉으론 서로 중재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누구 못지않게 제발 뭐라도 구설수가 터져 하루빨리 나락의 길로 빠져 눈앞에서 사라져주길 바랬다. 아무튼 그런 둘 사이가 어떻든 간에 그들에겐 행운의 신이 함께했던 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행운의 신이 오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그에 수반하는 불운의 신도 오기 마련인 것처럼 아무래도 하유에게 그 시기가 온 듯 차츰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건 타고난 끼와 재능을 활용하여 글곡을 그리며 순차적으로 그 자리에 오른 지훈과는 달리 하유는 무에서 억지로 유를 만들어 가파르게 그 자리에 오르느라 행운의 신 기운을 다 써버린 것 같았다. 하유는 아직 단 한 번도 방송 외에서 모습을 보인 적 없었고 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것 외엔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나 우연이라도 누군가 목격한 일화도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 역시 항상 통화나 문자로만 소통해왔기에 실제로 그를 본 사람이 전무할 정도였다. 위기는 그런 것에서 퍼진 개소문부터 시작되었다. 팬들은 단 한 번이라도 현실에서 그의 실물이 보고 싶어 틈만 나면 팬미팅을 해주길 호소했지만 다양한 이유를 대며 미루기만 할 뿐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자 차츰 그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어느 순간 채팅창이 서서히 팬미팅을 권유하는 분위기로 몰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떼쓰고 조르는 분위기까지 고조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골이 날 대로 나 있었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태연하면서도 가볍게 무시하며 방송 진행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친 짧은 텍스트 한 줄로 인해 분위기는 점점 치달아버려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도 그 글을 보긴 했지만 자신이 그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언급한다면 괜히 팬미팅으로 열올리고 있던 팬들뿐 아니라 철새처럼 흘러들어와 그냥 보고만 있던 시청자들의 관심까지 쏠리게 해. 안 그래도 요동치고 있는 채팅창이 이번엔 필터 논쟁으로 더 난리가 날 것을 알았기에 애써 무시하며 넘기려 했다. 하지만 동시 접속해 시청하고 있던 2만 쌍이 넘는 눈을 모두 피해가는 건 불가능했다. 그럴 때면 그런 채팅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 팬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겼지만 꼭 누구 하나는 굳이 반응을 보여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또 그리도 피하고 싶었던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그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노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것은 잘난 외모로 인해 불거진 필터 사용 여부였고 그가 부인함으로 팬과 안티팬 양쪽이 극명하게 나뉘어 버리는 논쟁이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고 주야장창 이어지며 툭하면 채팅창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방송 진행을 방해하기 일쑤였다. 그날 그는 방송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필터 기능 프로그램을 화면에 띄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일이 증명하고서야 정신없이 텍스트를 쏟아내던 채팅창을 일순간 잠재우며 논쟁을 겨우 수습하고 일단락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개 중에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들은 있었고 그 중에는 지훈도 속해 있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거울에 비친 모습과 카메라에 비치던 모습은 같았다. 그는 정말 필터 같은 걸 굳이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집 밖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인은 물론 친구조차 만들지 못했던 건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몸에선 원인불명의 약취가 났다. 그건 아무리 짙은 향의 세제를 들이부어 씻어도 일시적으로 가려질 뿐 30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풍겼다. 그로 인해 전국 팔도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어도 원인조차 밝히지 못했고 갖은 시술은 물론 약물과 민간요법까지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아도 도통 나아질 기미는커녕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만 갔다. 그래서 선택한 건 세상과 단절한 채 누가 봐도 잘생긴 외모로 카메라에 자신을 비추는 일을 했다. 그것이 냄새와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삶을 이어갈 마지막 희망이자 이유라고 생각했다. 예전엔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갔다면 언제부턴가 보편화된 온라인 세상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를 넘어 만리 혹은 그 이상까지 빠르게 확산된다. 그날 방송에서 벌어졌던 논쟁은 늘 그렇듯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개소문이 퍼지며 의외의 파장을 일으켰다. 평소 그를 안 읽겁게 보던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마치 적정한 듯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물고 늘어지며 의문을 내세우고는 종리에는 필터로 중점을 맞춰 분위기를 몰기 시작했고 지훈 역시 겉으론 드러나지 않게 엉큼한 속을 감추고 여론을 못 이기는 척 천연하고 자연스레 동참하며 더 힘을 실었다. 거기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이 그의 실물이라며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하자 필터를 넘어 이젠 AI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유는 처음에는 언급하면 할수록 더 관심이 쏠릴 것이란 생각에 그냥 덮고 넘어가려 했지만 좀채 수그러들 생각 없이 자꾸만 눈덩이처럼 더 커져만 가는 소문에 어쩔 도리 없이 짧게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했다.
그가 뜬금없이 지훈을 언급하며 급발진하듯 흥분에 날뛰자 방송에 참여 중인 시청자 대다수의 여론이 삽시간에 그가 필터를 쓰는 사기꾼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방송 초기부터 팬이 되어 많은 후원과 아낌없는 애정을 쏟으면서도 그동안 어떤 논란에도 동요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보이던 시청자까지 나서서 말하자 그는 꼼짝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상황까지 몰렸다. 그가 만약 거기서도 거부한다면 사진은 자신임을 확정하는 꼴에 소위 말하는 큰손 팬도 잃고 사기꾼으로 몰려 매장당할 것은 불보듯 뻔했기에 더는 모른 척 나 몰라라 하며 피할 수만은 없었다. 그 후 그는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그날 내뱉었던 말들을 모두 없던 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자책했다. 그리고 매일 지구가 멸망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런 일은 당연하게도 일어나지 않았고 정해진 날짜는 가차없이 이미 코앞까지 상도해 있었다. 하유는 평소 해외는커녕 국내, 아니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조차도 나가는 일이 극히 드물 정도로 혼자 어딘가로 호련히 떠나는 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르다 끝내 아무리 해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팬미팅의 전날 밤까지 이르렀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빌었고 그건 끊임없이 먹이를 찾고 있던 열매에 닿았다. 서른 망설임 없이 인어를 따라 나섰고 열매는 그녀들을 누군가의 집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곳은 얼핏 보면 그저 어느 부유층 호화스러운 거실 같았지만 그 공간을 가득 감돌고 있는 공기는 지독한 쓸쓸함을 묻힌 채 차갑게 메말라 있었다. 그때 쉽게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던 하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낯선 인기척 소리를 따라 거실로 나왔다가 하들짝 놀라 소리쳤다. 그의 집 창은 단단히 잠겨있는 데다 아파트 고층이어서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창을 깨부수지 않고서야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고 현관문 또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열쇠로 단단히 잠겨있어 기척도 없이 침입하기 쉽지 않았다. 말소리가 들리기 전엔 방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느라 온 집안이 질죽은 듯 고요했지만 하유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을 뿐더러 눈에 보이는 통유리로 된 창은 물론 급히 확인한 현관 역시 모든 열쇠가 잠긴 채 굳게 닫혀 있는데 눈앞의 침입자들이 그것도 당황하거나 조심스러운 기색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자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하다 서서히 풍겨오는 악취에 그녀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하유는 그게 꿈이라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어는 무미건조하게 입에 뱉은 말들을 술술 늘어놓았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급격하게 공포와 두려움에 물들어갔다. 인어는 그런 소원자들을 수도 없이 봐왔기에 그런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건조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처음 겪어 당황한 설은 황당함에서 오는 불쾌감을 쉽게 감추지 못했다. 그녀들은 헛걸음한 것도 모자라 비난받음에 문전박대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자 보골찬 마음이 들어 괜히 대놓고 비아냥거리다 미련 없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덕에 그의 혼란함은 더 커져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혼란이 사라지자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로 인해 물밀듯 밀려드는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는 하를 주체하지 못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수시로 뿌리던 애꿎은 향수만 거칠게 내동댕이 쳐 깨트리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긴박함 속에 춤추는 우리 끝없는 밤의 유랑 그딴 속으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한극단의 막이 내리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곳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 다음 희생자는 바로 너일지도.